행복한 4월 마음 따뜻하게 보내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과 한국일보 미주본사 그리고 한국TV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4.19 폭동 30주년 세미나가 내일 한인타운에서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에선 각 분야를 대표하는 주제 발표자가 나와 한인 사회의 미래와 차세대를 향한 제언을 나누고 토론을 하게 됩니다. LA 카운티가 385억 달러에 달하는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공청회는 5월 11일부터 시작되고 최종 예산안 채택은 10월 중에 이루어집니다. 뱅크 오브 홉이 올 1분기 6,070만 달러, 주당 50센트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전분기보단 18%, 1년 전과 비교하면 39%가 증가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에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요청에 대해 국무부가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확답을 피했습니다. 국방부가 미국의 조건 없는 대화 제의에 북한은 더 많은 미사일 시험으로 응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가진 모든 우려사항을 논의할 수 있지만 이는 오직 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이 60세 이상 주민들에 대해 4차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CDC는 한국을 포함한 90개 국가에 대해서 코로나19 관련 여행 금지 권고를 해제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에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법사위 전체 회의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마친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직서 제출 하루 만에 사의 표명을 철회했습니다. 전국 고검장들은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설득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강조했던 제3지대 정치는 입지가 더욱 좁아지게 됐습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존 4.1%에서 3.2%로 1%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개발도상국이 에너지와 비료, 식량 가격 상승에 직면해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와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에 하락했습니다. LA로는 오늘 밤과 내일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 이어집니다. 오늘 밤 최저기온 56도가량, 내일 낮 최고 73도가량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4월 18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한국을 포함한 90개 국가에 대해서 코로나19 관련 여행금지 권고를 해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실내 마스크 규정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 KBS가 보도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우리나라에 대한 여행 경보를 사실상 금지 권고인 4단계에서 3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3단계는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비필수 여행 금지 권고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영국과 호주, 일본 등 약 90개 나라도 함께 3단계로 낮췄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최근 스텔스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실내 마스크 규제에 부활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가 주요 대도시로는 처음으로 이번 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했는데 일부 자영업자와 시민들이 다시 마스크를 쓸 수 없다며 법원에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We hope that by having folks masked up whenever they're in public indoor spaces, we can get ahead of the wave and keep it from reaching a peak like we saw in January with the Omicron variant. If we can do that, we can literally save the lives of vulnerable Philadelphians. 그런가 하면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은 대중교통 승객들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다음 달까지 연장하기로 한 연방정부의 행정명령은 무효라며 무효 소송을 낸 시민단체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1월 90만 명가량에서 지난달 2만 명대까지 내려갔던 미국의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3만 8천 명대로 늘었습니다. 미국 전체 인구 대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여전히 6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백악관의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하는 조정관이 4차 백신 접종이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감염과 사망을 줄여준다며 이를 맞으라고 적극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아시시자 백악관 코로나19 대응조정관은 어제 팍스뉴스에 출연 4차 백신이 고령자들에게 감염과 사망을 크게 줄여준다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데이터가 있다며 60세 이상인 주민들은 2차 추가 접종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자 조정관은 1차 추가 접종을 맞은 지 4개월 뒤 2차를 맞으면 단지 감염뿐 아니라 사망에서 상당한 감소가 있었다며 따라서 60세 이상인 사람들은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FDA는 50세 이상 연령대를 대상으로 파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2차 추가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미국이 다음 달 12일 국제사회의 코로나19 공동대응을 위해 주요국 정상이 참석하는 두 번째 화상회의를 개최합니다. 한국도 이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달 10일 취임 후 조 바이든 대통령과 화상으로나마 처음으로 만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독일과 인도네시아, 세네갈 그리고 벨리즈와 낸 공동성명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의 시급한 단계를 종식하고 미래 보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글로벌 정상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미국 주도로 1차 회의가 소집된 데 이어 이번에는 공동주최 형태로 2차 회의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들 국가는 성명에서 오미크론 같은 새로운 변이의 출현과 확산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억제를 목표로 한 전략의 필요성을 키워왔다며 이번 회의에선 단기와 장기 과제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해법 지원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이 오늘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달라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청과 관련해서 국무부가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확답을 피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청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정부와 국무부의 분명히 존재하는 권한이라며 어떤 국가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려면 그 나라가 반복적으로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했는지 국무장관이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구체적인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러시아에 더 큰 압박을 가하기 위해 다양한 제안을 모색할 용의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오는 24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 IMF와 세계은행 충제 총회 기간을 이용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대대적인 압박에 나설 태세입니다. 이 기간 열리는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회의 역시 러시아를 정조준해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재무부 고위당국자는 오늘 브리핑에서 옐런 장관이 이번 행사 기간 IMF와 세계은행 회원국을 향해 러시아 압박을 증대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특히 러시아에 부과한 제재를 회피하려고 하거나 회피 노력을 도와주는 국가 단속에 초점을 맞출 방침입니다. 옐런 장관은 오는 20일로 예정된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회의 가운데 일부 세션엔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AFP 통신은 다른 나라 고위 당국자들도 일부 세션을 보이콧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남부 돈바스 지역의 병력을 집결시킨 러시아가 곧 대규모 공세를 펼 것이라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예상했습니다. 키우 등의 흑해 함대 기함 침몰에 대한 보복성 공격을 해온 러시아는 르비우 인근 대규모 무기고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식 KBS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에 대한 대규모 공세작전 준비를 완료했다고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병력 이동을 완료하고 공격 태세를 다 갖췄다는 겁니다. Збройні сили Російської Федерації завершують створення наступального групування в східній операційній зоні. Поряд з цим противник не припиняє завдавати ракетно-бомбових ударів по об'єктах інфраструктури України. 또 러시아가 마리오폴 점령을 위해 전략 폭격기를 동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리오폴은 돈바스 공격을 위한 핵심 지역으로 이곳에 대한 점령이 완료되면 대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마리오폴에선 소수의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항복 최후 통첩을 거부하고 항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은 어제 리비우에 대한 미사일 공격으로 서방 국가들이 제공한 무기들이 보관된 창고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Уничтожен логистический центр и находившаяся в нем крупная партия иностранного вооружения, поступившая за последние 6 дней на Украину от США и европейских стран. 돈바스 대공세를 앞두고
후방의 군수지원센터에 대한 공격을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러시아는 흑해함대 기함, 모스크바호 격침에 대한 보복성 공격의 일환으로 지대함 미사일 넵튠의 제조 공장 등에 미사일 공격을 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 2만 3천여 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1만 8천여 명의 러시아군이 전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미국이 며칠 내 우크라이나군을 대상으로 미국산 155mm 보위처 곡사포 사용법에 대한 훈련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오늘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교관에게 호위처 곡사포나 대포병 레이더와 같은 무기 사용법을 가르치고 이들이 우크라이나군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훈련은 우크라이나 국경 밖에서 이뤄집니다. 이번에 제공하는 무기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새로이 지원하기로 한 8억 달러 예산에 들어가 있고 155mm 보위처 117대와 4만 발의 포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틴 그리피스 유엔 인도주의 긴급구호 담당 사무부총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인도주의적 휴전은 아직 임박한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리피스 사무부총장은 오늘 뉴욕 유엔 본부에서 브리핑을 통해 휴전이 지금 당장 곧 이루어질 것 같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피스 사무부총장은 최근 안토니우 구테우스 사무총장의 지시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방문, 전쟁 지역 민간인들의 대피와 구호물자 배급을 위한 인도주의적 휴전 가능성을 타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피스 부총장은 확실한 것은 러시아 측에서 아직 인도주의적 휴전을 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했으나 그들은 이러한 제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연락을 주겠다고 약속하기만 했다고 전했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의 조건 없는 대화 제의에 북한이 더 많은 미사일 시험으로 응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한반도 비핵화 추구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외교를 통한 것이라며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전제 조건 없이 앉을 의향이 있음을 분명히 했지만 북한은 오직 더 많은 시험으로 대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핵 능력을 계속 추구한다면서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서 미국은 도발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특히 한미양국의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시작한 사실을 상기하고 이는 미국이 한국 방어라는 의무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는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이 가진 모든 우려사항을 논의할 수 있지만 이는 오직 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북한의 최근 신형 전술 유도무기 시험 발사 관련 질문에 국무부의 토니 블링컨 장관, 웬디 셔먼 부장관, 성김 대북 특별대표 등이 한미, 미일 그리고 한미일 협력을 해왔다면서 그 모든 관여에서 외교의 문이 안 닫혔다는 점을 북한에 매우 분명히 하려 노력했다고 답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것은 여전히 열려있지만 북한은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관여의 길을 택할 필요가 있다며 우린 북한의 모든 우려를 기꺼이 들을 의향이 있지만 이는 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린 대북 적대적 의도가 없고 전제 조건 없이 기꺼이 만날 의향이 있음을 여러 차례 걸쳐 분명히 해왔지만 북한은 초대에 응하지 않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일련의 도발을 자행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우리의 조치는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행위가 상응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라며 그러한 결과들은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는 한 기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온오프 PRGL,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함께 마련해드립니다. 5시 18분 향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 교통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0번 프리웨이 양방향 벌써부터 심한 정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110번 노스 방면은 스테디움 웨이 구간부터 속도 뚝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과 교차하는 구간부터 익스포지션 블루버드 구간까지는 꽉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건너편인 110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도 힐 스트리트 구간부터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역시 익스포지션 블루버드 구간부터 원온 애비뉴까지 9마일에서 10마일 정도로밖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5번 프리 사우스 방면도 콘코드 스트리트 구간부터 파라마운트 블루버드 인근까지 정체가 심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추돌 사고 발생한 구간들도 있습니다. 710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 아베니다 시저 차베스 입구 710번 프리 사우스 방면 슬라슨 애비뉴 구간에 조금 전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이 밖에 101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은 일가 구간에 역시 조금 전에 추돌 사고 일어났습니다. 끝까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이브리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4.29 폭동 30주년을 맞아서 내일 저희 라디오서울 방송과 한국일보 미주본사 그리고 한국TV가 공동 주최하는 4.29 폭동 특별 세미나가 한인타운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 정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4.29 폭동 30주년을 맞아 미주 한인사회의 또 다른 100년을 향한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LA 폭동 30주년 기념 세미나가 오는 20일 낮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인타운 내 옥스포드 팰리스 호텔에서 열립니다. 한국일보 미주본사와 라디오서울, 한국TV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는 각 분야를 대표하는 주제 발표자가 나와 한인사회 미래와 차세대를 향한 제언을 나누고 토론합니다. 미셸 박스틸 연방하원의원이 정치력 신장의 중요성,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케빈 김 뱅크 오브 호프 행장은 4.29 이후 LA 한인 경제 성장을 주제로, 잔니 LA 시의원은 커뮤니티 공존과 화합의 현주소와 나아갈 길을 주제로, 또 퓰리처상 수상자인 강형원 전 LA타임스 기자가 주류 언론의 4.29를 보는 시각과 책임을 주제로 강연합니다. 또 4.29 폭동으로 외아들인 고 이재성 군을 잃고 아들의 이름을 딴 추모 장학재단을 설립했던 어머니 이정희 씨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동안 쌓인 슬픔과 회한을 밝힙니다. 한국일보가 특별 제작한 동영상으로 4.29 폭동 당시에 처참했던 상황을 되돌아보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박흥률 한국일보 특집 기획국장입니다. 미주 한인 이민사의 가장 큰 사건을 꼽으라면 4.29 LA 폭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29는 이제 더 이상 피해와 회한의 역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극복의 역사를 승화시켜 또 다른 이민사회의 100년의 비전을 세우기 위해 한국일보 미주본사가 이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인사회 인사들은 물론 주류 정치, 경제사회 분야 리더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폭동에 관심이 있는 한인들은 누구나 오셔서 경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마련한 이번 행사에 많이 오셔서 저희가 제작한 동영상도 보시면서 4.29 폭동 당시에 처참했던 상황을 한번 또 보시고, 그 당시 이제 한인타운을 지키러 나왔다가 숨진 이재성 군의 모친 이정희 씨가 나와서 30년간 쌓인 소회도 털어놓게 됩니다. 직접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 문의는 전화 323-692-2047번으로 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윤호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지난 1분기에 순이익 6,070만 달러, 주당 순이익 50센트로 전분기보다 18%, 1년 전보다는 39%가 늘었습니다. 대출은 140억 6,600만 달러로 전분기보다 소폭 늘었습니다. 이금은 145억 달러로 전분기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자산은 178억 30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가 385억 달러 규모의 2022-2023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새 회계연도 예산안은 이번 회계연도와 비교해서 8억 700만 달러가 줄어든 규모입니다. 페시아 데븐포트 카운티 CEO는 새 회계연도 예산안엔 재산세 6% 증가와 판매세 8% 증가가 포함됐지만 인플레이션과 노조 협상 등 불확실성 등이 남아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에는 올 회계연도와 같은 36억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데븐포트 CEO는 내일 슈퍼바이저 위원회 회의에서 새 회계년도 예산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 5월 11일부터는 예산안에 대한 일반 공청회가 진행되며 결과는 6월 27일에 나옵니다. 한편 최종 예산안 채택은 10월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LA 카운티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퇴출하려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최근 표결을 통해서 카운티 내 식당들이 접시와 용기, 컵, 식기 도구 등을 일회용품이 아닌 재활용 가능한 제품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조례안을 잠정 승인했습니다. 해당 조례가 최종 승인될 경우 내년 5월 1일부터 카운티 직할 구역 내 식당과 식품 제공업체들 대상으로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조례에 따르면 내년 11월 1일부터는 푸드트럭과 2024년 5월 1일부터는 파머스 마켓과 캐터링 업체 등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조례를 위반할 경우 업체는 하루 최대 $100, 연간 최대 $1,000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지난주 토요일 그리피스 파크에서 발생했던 뺑소니 사망사고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LA경찰국은 목격자들의 제보를 토대로 올해 37살의 남성을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는 토요일 오후 3시 45분쯤 크리스탈 스프링 드라이브 북쪽에서 발생했습니다. BMW 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70대 노인을 쳤고 사고 차량 운전자는 사고 직후 차 밖으로 잠시 나온 뒤 곧바로 도주를 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술과 연관되었다고 밝혔지만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에겐 $61만 5천 보석금이 책정됐습니다. LA 카운티와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검찰이 무분별한 장애인 공익소송을 제기한 로펌을 대상으로 합의금을 돌려주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과 체사 보딘 샌프란시스코 검사장은 샌디에고에 있는 포터 핸디 로펌에 대해 지난 4년간 사업체들로부터 받은 합의금과 변호사 비용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로펌과 소속 변호사 15명이 캘리포니아주 불공정경쟁법을 위반했다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위반 건수당 $4,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터 핸디 로펌은 올란도 가르시아라는 고객의 이름으로 800건 이상의 공익소송을 제기했으며 브라이언 위테커라는 고객 이름으로는 1,700건 이상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와 샌프란시스코 검찰은 로펌의 소송이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이민자들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체를 겨냥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장애인 접근성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법의 의도를 악용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주말 LA 카운티에서는 3,351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보고됐습니다. 주말 사망자는 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현재 병원 입원 환자는 221명, 그리고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31명입니다. 확진율은 2.6%를 기록 중입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2가 전체 확진자의 67%를 차지하며 확진자 증가세를 보이곤 있지만 아직까지 병원 입원 환자나 사망자 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건국은 설명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제공입니다. 잠시 후에는 한국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일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안경.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현실로 오랜 신뢰와 경험으로 당신이 꿈꾸던 집을 품에 안겨드립니다. 앤드류 최 융자. 다양한 주택융자와 저융자, 시니어 리버스 모기지, 노인컴 서류융자 등을 신속하게 가장 낮은 이율로 융자하면 앤드류 최 융자. 캘리포니아부터 네바다, 텍사스, 워싱턴주까지 라이센스를 소지한 앤드류 최 융자. 최선을 다해 당신의 꿈을 이루어드립니다. 323-686-1004 323-686-1004 앤드류 최 융자. 바디에도 탄력과 리프팅이 필요하다. 미라클의 써마지와 울세라 바디 리프팅이 20대의 탄력으로 되돌려드립니다. 얼굴을 넘어 바디라인 리프팅까지 다이어트 후 처진 피부, 출산 후 늘어진 피부, 쭈글쭈글한 겨드랑이와 등살, 그리고 허벅지살, 무릎 주름까지 수술 없이 완성하는 감쪽 같은 아름다움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213-264-1146. 모기지 상환이 연체되었나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새로운 프로그램은 자격을 갖춘 주택 소유주들이 그간 연체한 비용을 상환하도록 돕습니다.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은 여러분과 가족이 주거지를 지키도록 자금을 제공하며 지원금은 되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CA 몰기지 릴리프.org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하거나 1888-840-2594로 전화하세요. 캘리포니아 주택금융국 주택소유주 구제공사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모든 치과 치료를 한 곳에서 사랑치과. 오랜 경험의 페리오 수술 전문의와 실력 있는 UCLA 로마린다 덴티스트 정성으로 치료하는 사랑치과. 검진 닥터가 직접 하는 스페셜 엑스레이와 스케일링. 2022년 새해맞이 특별 프로모션 임플란트를 1000불에. 또한 보험이 없는 분과 시니어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했으니 고민 마시고 방문하세요. 토요일과 일요일도 오픈하는 사랑치과. 우리 가족 치아 건강은 LA 사랑치과 3600 윌셔 213-384-2875 384-2875. 이브닝 뉴스 1부 한국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호수 검찰총장을 만나서 국민들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고 국민의 입법도 국회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진행된 김 총장과의 70분 동안 면담에서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이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되돌아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 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가진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이에 따라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김 총장에게 검찰 내의 의견들이 질서 있게 표명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마친 김호수 검찰총장이 사직서 제출 하루 만에 사의 표명을 철회했습니다. 긴급회의를 개최했던 전국 고검장들은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설득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명권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며 사직서 제출 하루 만에 사의 표명을 철회했습니다. 필사즉생 마음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주변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던 6명의 전국 고검장들도 김 총장에게 문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를 전해들었습니다. 이후 앞으로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검장들은 법안에 많은 모순과 문제점이 있어 심각한 혼란과 국민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총장에게도 향후 국회에 출석해 검찰 의견을 적극 개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단 김 총장이 사의 표명을 거둬들이고 고검장들도 국회 설득에 집중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한 건데 검찰 내부의 반발이 확산될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당장 오늘 오후에는 전국 검찰청 평검사 대표 150여 명이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합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입법을 시도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법사위 전체 회의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YTN이 보도합니다. 검수완박 법안 심사를 발의한 지 사흘 만에 속도전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참석하며 절차상 문제와 공개 여부 등을 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일과 후에 뭔가 절차가 진행되면 무효다라는 규정과 절차에 대한 규칙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말씀 좀 다 드리고 나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 심사를 좀 하다가 갑자기 직회부 하실 것 같아요. 오늘 12시 전에. 근데 그것은 굉장히 꼼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수완박 추진의 법안 심사에 참석한 법원 관계자도 우려를 표했고 한때 신경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차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차장님 보시길 때는 되게 무모하고 우스워 보이는 건 아니시죠?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측의 줄다리기 끝에 추가로 법안을 논의하기로 하고 법사위 전체 회의 상정은 일단 미뤄졌습니다. 민주당의 속전속결 움직임에 김혜영 전 의원과 조홍천 비대위원이 공개 우려를 표명하는 등 당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의 면담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두고 당내에선 해석이 분분하지만 지도부가 4월 국회 안에 법안 처리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속도 조절에 나서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한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무책임한 자기부정이라며 쏘아붙였습니다. 새 정부 시작 전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수적 열세 속에 온몸으로 법안을 저지하겠다는 국민의힘의 강대강 대치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에도 청문회까지는 지켜보자며 인선을 철회하지 않을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공개 반발이 나왔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 당선인의 공정까지 겨냥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YTN이 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정호영 후보자 논란을 묻는 거듭된 취재진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복지부 장관 후보자 어떻게 보시나요? 지명 철회 계획은 없으신가요? 하지만 지명 철회나 사퇴 권고 없이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보겠다는 엄호, 강행 기조가 뚜렷합니다. 장제원 비서실장은 취재진과 만나 아버지가 교수고 병원장인 아이가 실력으로 대학에 간 건데 조국 사태와 뭐가 똑같은지 얘기하라며 조작이나 위조가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청문회 자리를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합한 적임자인지 그것을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인수위원회도 일단은 진실이 우선이라며 윤석열 당선인과 발을 맞추는 분위기입니다. 본인은 억울하다고 밝혔고 국민 감정상 정서상 받아 수용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은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부각을 시키면 되거든요. 진실이 밝혀진 그 바탕하에서 모든 판단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1990년생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은 정 후보자가 이해 충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조국 사태를 떠올리게 하는 만큼 거취를 직접 결단하라고 촉구했고 하태경 의원은 정무적 판단에 따라 억울하더라도 사퇴하고 철저한 수사로 결백을 입증하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정호영 후보자 낙마, 나아가 공정과 상식을 내건 윤 당선인까지 날카롭게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소녀의 일기장까지 압수하던 잔혹하고 무자비한 공정의 잣대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친구 구하기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무책임한 감싸기입니다. 여소야대 정국 속 정 후보자 논란은 윤석열 정부 첫 조각과 청문 정국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뤘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당명은 국민의힘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는데 안철수 대표가 강조를 해왔던 제3지대 정치는 입지가 더욱 좁아지게 됐습니다. YTN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합당을 전제로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에 합의한 지 40여일 만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선언했습니다. 양당 대표는 공동정부 초석을 놓고 정강정책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공동정부의 초석을 놓는 탄생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당 합의를 선언한다. 사실상 국민의당이 흡수 통합되는 형태로 당명은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준석 대표에 국민의당목 최고위원 2명이 임명됩니다. 국민의당 당직자 가운데 일부는 고용이 승계되며 국민의당 지방선거 출마자는 국민의힘 공천 신청자들과 함께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예비경선이나 본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 신청인이 포함된 3인 이하의 지역이 또 있을 경우에는 바로 국민의당 신청인을 포함해서 본경선을 하기로 했고요. 이 경우에도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니다. 이번 합당으로 국민의힘은 110석에서 113석으로 몸집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2월 안 대표가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창당한 국민의당은 2년 2개월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안 대표가 줄곧 강조한 새 정치와 정치 교체를 통한 제3지대 정치는 더욱 설 자리가 좁아졌습니다. 주위에 사람이 없었던 건 3당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선거 때마다 3당으로 당선 확률이 떨어지면 양당으로 가버립니다. 당장 안철수 대표의 오랜 측근이기도 한 권은희 의원이 합당을 반대하며 제명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국민의당 내부 여진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연 전 대표의 새로운 물결이 민주당과 합당한 데 이어 국민의당까지 국민의힘과 하나가 되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줄 제3지대 정치는 입지가 줄어들고 거대 양당 체제는 더욱 견고해지게 됐습니다. YTN 정유준입니다. 한미연합훈련에 발끈한 북한이 열병식 준비를 본격화하는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추가 도발 가능성도 연일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찾은 성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북핵 대응 방안을 집중 협의했습니다. YTN입니다. 북한이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 발사에 이어 열병식을 대대적으로 준비하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오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에 맞춘 열병식에서 신형 전략무기 등을 선보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열병식에서 선보인 무기체계를 시험 발사하며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연일 비난해온 한미연합훈련도 시작됐습니다. 공교롭게도 훈련 기간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이 맞물리면서 북한이 추가 도발 명분을 삼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중에 가장 우선순위 중에 하나는 군사 정찰 위성이겠죠. 그건 김정은이 직접 지시를 했고 아직 그것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성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4박 5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방한 첫날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북핵 대응 방안을 집중 조율했는데 최근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며 한미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 등 고강도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강행할 경우 한미는 물새 틈 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유엔 안보리 등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We agreed on the need for a strong response to the destabilizing behavior we have seen from the DPRK. Each of the DPRK's ballistic missile launches has violated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성김 대표는 이번 방한 기간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대통령직 인수위 등 새 정부 인사들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와의 대북 공조를 다지는 출발점이 되는 셈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소식이었습니다.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온오프 PRGR, 야마하 포울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경제 소식 이어집니다.
네, 이브린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와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에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지난주 목요일보다 39.54포인트가 하락한 34,411.69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0.90포인트 떨어진 4,391.69, 나스닥 지수는 18.72포인트가 빠진 13,332.3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유가는 리비아의 국영 석유시설에 시위대가 난입해서 원유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지난주 목요일보다 1달러 26센트가 오른 배럴당 108달러 21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적대적 인수 합병 제안으로 촉발된 트위터 인수전에 월가의 큰손들이 속속 가세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자산 운용사인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가 트위터 인수전 참가를 고려 중이라고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아폴로의 인수 고려는 머스크가 최근 트위터에 430억 달러 규모의 인수 제안을 한 이후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 최대 M&A 전문 회사 중 하나인 아폴로는 트위터 인수 가능성에 대해 논의 중이며 머스크나 아니면 사모펀드 토마 브라보 중 하나를 지원할 수 있다고 이들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위터는 앞으로 수일 안에 머스크의 인수 제안에 트윗자를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들 소식통은 밝혔습니다. 트위터는 오는 28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인수 제안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오늘 트위터 이사회에 급여를 한 푼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울음장을 놨습니다. 머스크는 오늘 트위터를 통해서 만약 인수에 성공한다면 이사회 급여는 0달러가 될 것이라며 바로 그 자리에서 연간 3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트위터는 이사들에게 현금과 주식 보상 등으로 연간 290만 달러를 지급합니다. 로이터는 트위터 이사회가 머스크의 인수 제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포이즌피를 시행하기로 하자 그가 이사회를 표적으로 삼아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위터 이사회는 지난 15일 머스크의 인수 시도에 대응해서 포이즌피를 시행하겠다고 맞불을 놓은 바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프라 건설에 미국산 철강과 부품만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지원 예산 지출과 관련해 미국산 자재에 한해 지출을 허용한다는 권고를 발표한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해당 자재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또 지나치게 가격이 높아서 공사에 부담이 되는 경우에만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의 사용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 활성화의 일환입니다.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공급망 사태와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시달려온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으로 제조업 부활을 통한 대외 의존도 축소와 내수 경기 진작을 동시에 추진해 왔습니다. 올 4월 주택 건축업체들의 신뢰도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에 따르면 전미주택건설협회는 4월 주택시장 지수가 77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월치인 79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전문가 예상치에는 부합했습니다. 지수는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전미주택건설업협회는 금리 상승과 주택가격 상승, 인플레이션에 따른 건설비용 증가 등으로 건축업체들의 심리가 악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리 콘터 전미주택건설업협회 의장은 모기지 금리가 급등을 하고 공급망의 지속적인 교란이 주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주택 재고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영업 여건이 지난 여름 이후 최악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존 4.1%에서 3.2%로 1%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개발도상국이 에너지와 비료, 식량 가격 상승에 직면해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총재회의가 현지 시간 18일부터 24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19일부터는 이틀간의 일정으로 주요 20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회담도 열립니다.
외신들은 두 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공급망 피해와 원자재 가격 상승 문제, 보건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문제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 속에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진단하고 대응책이 모색될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비드 멜페스 세계은행 총재는 중계 회의를 앞두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경제 전반의 타격으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존 4.1%에서 3.2%로 수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멜페스 총재는 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이 전쟁의 여파로 가파른 하락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이 같은 수정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15개월간 1,700억 달러, 우리 돈 210조 원 규모의 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멜페스 총재는 개발도상국들이 에너지와 필요, 식량 가격 상승에 직면해 있는 상황을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도 지난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방침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우크라이나에 6억 달러, 우리 돈 7,400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1억 5천만 달러, 1,800억 원 추가 지원을 위한 절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일본 물가가 덩달아 오르는 에그플레이션 현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옥수수 선물은 부셀당 2.6%가 오른 $8 4센트로 2012년 9월 이후 처음으로 $8 선을 돌파했습니다. 가뭄과 이상고온이 중서부를 덮쳤던 2012년의 역대 최고가 부셀당 $8 49센트에도 근접한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급망 차질과 운송비 급등 여파로 이미 지난해부터 꿈틀거렸던 옥수수 값은 올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수직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스포츠 소식 종합합니다. 먼저 NBA 플레이오프 소식입니다. 오늘 3경기가 펼쳐지는데요. 토론토와 필라델피아의 경기는 2쿼터 끝나고 현재 해프타임입니다. 필라델피아가 67대 52, 15점 앞서가고 있습니다. 시리즈 전적은 필라델피아가 1승 0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달라스와 유타의 경기는 현재 1쿼터 진행 중입니다. 달라스가 16대 9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에서는 유타가 승리를 거뒀었습니다. 마지막 경기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덴버 너게츠와의 경기는 저녁 7시에 시작이 됩니다. 골든 스테이츠가 시리즈 전적 1승 0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경기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피츠버그와 미러키의 경기 4회 초 진행 중인 가운데 양팀 1대1 동점입니다. 시카고와 탐파베이의 경기는 5회 초 탐파베이 공격이 진행 중입니다. 시카고가 2대1로 앞서고 있습니다. 탐파베이 최지만 선수 오늘 4번 타자 겸 1루수로 선발 출장했는데요. 4회 적시타로 타점을 하나 기록했습니다. LA 엔젤스와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경기는 2회가 끝났습니다. 양팀 2대2 동점입니다. LA 다저스와 아틀란타 브레이브스의 경기는 7시 10분 다저 스타디움에서 시작이 됩니다. 샌디에고와 신시내티의 경기는 6시 40분에 시작됩니다. 샌디에고의 김하성 선수는 오늘 8번 타자 겸 유격수로 선발 출장합니다. 4월 18일 월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날씨 전해드립니다. 매운 치킨의 완결판 맥도날드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내일 벤츄라 카운티 해안과 내륙 지역에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번 한 주 LA로는 내일까지는 오늘과 비슷한 기온이 이어지겠지만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낮 기온이 60도대 중후반으로 낮아지다가 토요일부터 다시 70도대로 올라서겠습니다.
LA 지역 오늘 저녁 곳에 따라 구름 끼겠고 밤늦게부터는 더 흐려지겠습니다. 바람이 5마일에서 10마일 정도로 불겠고 밤 최저 56도. 내일도 역시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73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오렌지 카운티 지역 73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76도, 해안 지역은 65도, 산악지대 76도로 예상됩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저녁 바람이 10마일에서 20마일 정도로 불겠습니다. 밤 최저 70도, 내일도 역시 곳에 따라 구름 끼겠으며 바람이 15마일에서 20마일 정도로 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80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날씨입니다. 오늘도 일교차는 크겠고 전국이 맑고 따뜻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다만 중서부 지방은 대기의 질이 탁하고 건조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22도로 예상됩니다. 매운 치킨의 완결판 맥도날드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세요. 맥도날드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지금까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온오프 PRGL, 야마하 포울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제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계속됩니다.